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여기 청순이 어서오시고요. 네, 스카이 1987님도 어서오시고요. 이시몬 목표님도 어서오세요. 네, 청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네. 여기 남해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6월 17일 수요일 저녁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북한 문제 때문에 좀 주식시장도 많이 시끄럽죠, 그죠? 뭐 이제 좀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개성공단에 있는 이제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죠, 정식 명칭이. 그런데 그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폭파됐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할 때 이제 어떤 말씀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북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주제로 제목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북한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대두됐을 때 모든 사람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북한 때문에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그쪽 문제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뺏기시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북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종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주식 상한가 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게 아무튼 어제 개성에 있는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가 되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낙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한동안 주식이 못 가겠구나, 좀 주식을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녁 방송 열잖아요. 그러면 참여 인원수를 제가 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평상시에 절반도 안 돼요. 맞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오늘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보시면 평상시에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개인들이 주식시장 안 좋겠구나, 낙담한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북한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오늘 뭐 지수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 보시면 뭐 이렇죠. 지금 0.14% 상승으로 잘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지수도 오늘 딱 보합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좀 이제 큰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유럽 증시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이제 선물도 오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수 얘기는 오늘 뭐 그냥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북한 문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북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북한 문제 여러분들 늘 겪는 문제 아니신가요? 여기 최영기님하고 이제 피처 빅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늘 감사합니다. 네. 북한 문제는 여러분들 늘 겪으시는 거예요, 그죠? 네. 뭐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있고 나서 70년째 지금 분단, 뭐 사실은 분단은 더 됐죠, 그죠? 그다음부터 이제 6.25 전쟁 이후로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겪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참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그죠? 늘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북한 문제 얘기 나오면 좀 막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돈이 이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럴 때 어떻게 도발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참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20년 정도, 최소한 20년 정도의 경험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참 익숙해질 만한데 늘 놀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6.25 전쟁 있죠? 요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시는 거 뭐 있어요?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연평도 포기역 이런 거 있었죠? 이거 다 뭐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요. 북한에서 이제 했던 큰 핵실험들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고요. 진짜로 북한이 도발할 때는요, 저런 식으로 요란하게 안 합니다. 근데 저렇게 요란하게 할 때는요, 뭐예요? 벼랑 끝 외교, 그죠? 네, 벼랑 끝 전술이죠. 네. 벼랑 끝 외교 전술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난리를 치죠. 공산당 있죠? 공산당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렇게 선전선동을 잘하죠. 네?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그 폭파할 때도 얼마나, 그죠? 네. 그 아주 그냥 시끄럽게 그 폭발을 시킵니까? 아셔야 돼요. 공산당들의 특징 뭐예요? 네,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개인들이 불안해하며 또 수익이 안 나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그 신경이 그쪽에 쏠려요. 왠지 아세요? 공산당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북한도 호들갑을 떨고 있고 언론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쪽에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기시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난해져요. 사람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경제가 몰락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것 때문에 더 북한 때문에 힘들어져서 경제가 몰락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생각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터져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맨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아무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안함 때도 그랬고요. 연평도 포격 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실제 그런 일이 터졌을 때도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대북주들이 오히려 역으로 상승들을 많이 했었죠. 즉 북한 문제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모든 신경을 다 쓰시면 쓰실수록 여러분들은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북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실 때 굉장히 힘드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죠.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수만 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뭐 두 번째 수,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고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세수, 그죠? 네 수만 내다볼 줄 알아도 바둑에서는 고수라고 하지 않나요? 저도 바둑을 조금 배우다 말아서 제가 감히 이렇게 비유를 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세 수 이상만 내다봐도 실력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상, 지금 현실 있죠? 요것만 신경을 쓰시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부자가 되기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두듯이 하시면 돼요. 장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업도 똑같잖아요. 주식은 오죽하면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상황만 보지 말고 이 다음을 내다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이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 대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북한 행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 보수 정권 있죠? 보수 정권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강하게 응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북한은 우리나라 영해나 우리나라 영토에다가 총을 쐈거나 아니면 무슨 폭탄을 쏘거나 하여튼 그랬어요. 천안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고 그랬거든요. 대놓고 미국을 비방했죠. 미국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 영토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와서 공격을 가했을 텐데 지금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막 지금 되게 우습게 행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내에서 도발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네 땅에서 남의 시설물을 폭파시키면서 저러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가지고 특별하게 큰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을 안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잘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한테는 더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한테는 어떻게 해요? 안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은 뭐겠어요? 미국하고 뭔가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까봐 관계를 지금 그쪽이랑 좋게 해보려고 지금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하대하고 미국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느껴지시죠? 이거는 현재까지 상황이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뉴스 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예요? 뭐 거기 그게 뭐 700억이 들었다느니 아니 200억 300억 국민들의 세금이다 막 이런 얘기하죠. 청와대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계속 기자들은 똑같은 기사 쓰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를 보시라고요. 진짜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고서 이제 북한의 행동을 보세요. 그래 별로 안 힘드실걸요? 아, 어떻게든 한번 미국한테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북한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선전과 선동, 그 다음에 상대방 허파디비면서 저렇게 하는 게 공산당들의 특징입니다. 예. 중국이랑 똑같잖아요. 예. 뒤에서 책동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전형적인 북한 협상 전술이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이 원래 그래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숙이면서 들어가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근데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대북주들이 그거 아세요?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 많이 했죠.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방산주예요. 상한가 이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저는 조만간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이것저것 치료제가 참 많더라고요. 임상시험하는 것도 많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좀 이제 움직인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종목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삼양식품이죠. 라면 많이 파는 기업 여기 신고가 났어요. 이게 뭐겠어요? 코로나 수혜주죠. 그 다음에 뭐 전쟁 날까봐 이제 식품 사재기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심 신고가 나고 있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뭘 폭파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언택트에 꼽혀 있죠. 네이버도 오늘 살짝 신고가 났어요. 괜찮아요. 카카오 신고가 아직 안 났지만 유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뭐예요? 농심이에요. 농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번에 NC소프트 얘기해드렸죠? 게임주 신고가 어제 났죠? 오늘도 이제 갱신 한번 했고요. 네. 신고가 나는 게 있다고요. 전쟁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움직였어요? 우선주들이 불을 품고 있죠? 우선주들은 지금 어떠냐면 심각한 과열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끝난 건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과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폭죽놀이로 따지면요, 불꽃놀이로 따지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한여름에 그 길 가다 보면 이제 가로등이 있죠. 한여름에 그 가로등에 그 불나방들 많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단타만 치는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네, 상따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거 우선주로 날라 들어갈 겁니다. 그건 참고하고 계시면 돼요.
우선주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전에는요 북한이 도발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코 같은 거 상한가 가잖아요. 상한가 갔어요. 보통 이런 게 상한가를 가면 지수가 급락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개별주들은요, 스페코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거꾸로 급락해요. 맞죠?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맞지 않나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스페코나 빅테카도 강산주가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하면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수직으로 급락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왜 머뭇거리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수가 음봉을 센 걸 하나 때리긴 했는데 현재까지 여기서 더 이상 추가락이 안 나오죠. 여기에서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개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개인들이 뭐를 많이 사고 있을까요? 스탁론 있죠? 스탁론 써가지고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을 신용 스탁론 써가지고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동일한 금액이죠? 동일한 금액으로 뭘 들어가고 있어요? 고퍼스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요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급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사람들이 지수 급락에 또 엄청나게 베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죠? 네. 최소한 하루 이틀은 급락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수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지수 급락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급락할까봐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안 끝날까봐, 그리고 북한이랑 전쟁 날까봐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그랬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이게 인간지표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뉴스냐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 비상사태 대비 현금 싸차,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5만원권 싹쓸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돼 있죠? 맞죠? 그죠? 근데 5만원권이 안 보인대요. 왜요? 전쟁 날까봐, 코로나 때문에 경제 망할까봐 사람들이 5만원권을 우리 흔한 말로 쟁여놓고 있답니다. 극심한 풍기현상, 자취를 감추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은행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항상 이럴 때는 어때요? 주식이 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과 전쟁과 뭐 이제 이런 질병이 오래갈 거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력들이 이걸 비웃듯이 올린다.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체국이나 제일 안전한 은행권에다가 돈을 막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자라도 받으려고. 근데 이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 주식을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부자 될 수 있어요. 제가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현금을 그죠? 네, 5만원권을 싹쓸이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주식을 안 사고 왜 도망가고 있을까요? 전쟁 날까봐, 코로나 이게 회복이 금방 안 될까봐, 그래 경제가 몰락할까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제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 전쟁 날 가능성 희박하지만, 네, 전쟁이 나면 주식하는 사람, 주식 안 하는 사람 둘 다 망합니다. 맞죠? 그리고 경제가 몰락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칩시다. 그럼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망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도 안 오고
경제도 몰락 안 하면 누가 가난해질까요? 답 나오죠?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주식을 하건 안 하건 다 힘들게 삽니다. 그걸 모르더라고요. 다시요. 그런데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안 오면요, 여러분들은 부자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걸 회피한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피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해집니다. 이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고, 이 투자라는 투자가 이래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도망치면 안 돼요. 이런 기사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현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맨날 동학개미 얘기만 나오죠. 동학개미 뉴스 그만 보세요. 개인은요,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이 뭐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언론 보면은 동학개미 타령만 해요. 관심 없어요. 저는 동학개미가 뭐 할지 책으로 쓰라고 해도 책 쓸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백날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세력이 뭐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려줘야죠. 언론에서는 동학개미 얘기만 해요. 아무튼 이제 이런 뉴스 나올 때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과 거꾸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현금을 빨리 써버리세요. 그쵸? 네. 그거예요. 현금을 빨리 써버리세요. 그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재벌 있죠? 재벌, 거부 이런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는 줄 아세요?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특정 경제 뭐 어떤 투자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있죠? 그때 부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제끼면서 막 올라갈 때 그때 부자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공황 상태, 이런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후려쳤을 때 있죠? 그때 재벌, 거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룰 만큼 그죠? 그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저분들처럼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주식을 사세요. 맨날 부동산 규제하는 정부 맞죠, 그죠? 네. 부동산 지금 들고 있으면 범죄인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식 투자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북한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북한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문제가 사라져요. 작년에 조국 관련된 뉴스 때문에 시끄러웠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그 사람 뉴스가 안 나오죠? 최근에는 윤미향이라는 사람 정치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근데 순간 사라지죠? 항상 그래요. 또 다른 이슈가 그 이슈를 덮어버리거든요. 북한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뉴스 사라집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자, 이 뉴스가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가장 시끄러운 뉴스는 정치, 경제, 안보 이 세 가지거든요. 맞죠? 자, 뭐 안보 얘기가 좀 이제 좀 줄어지, 북한 얘기 안 나온다 치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정치 얘기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이 대선이거든요. 근데 3월달 선거 맞죠? 그죠? 네. 3월달 선거예요. 만 2년이 안 남았어요.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선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자,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제21대 국회가 개원이 됐죠. 지금 막 이제 뭐 상임위원장 이런 거 차지한다고 싸우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검찰 개혁한다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뭐 명분은 그렇게 세우겠지만, 그죠? 네. 아무튼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현재 정권에서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혹시 대깨문 아니야? 아니면 뭐 극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 얘기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이 꼭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뭐 대깨문이냐 아니면 뭐 저기 극우냐 막 이래요. 실례지만 아닙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네. 아무튼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이제 난리가 날 거고, 그죠? 윤석열 총장 공격을 좀 많이 받을 거고, 사법부 장악한다고 난리가 나겠죠? 야당에서도 뭔가 이제 반발을 할 거고요. 이제 대선이 만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대선주들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주 지금부터는 진짜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총선 전에 움직였던 대선주는요, 그냥 몸풀기 정도밖에 안 돼요. 야구 선수들이 실제로 투수들 실제로 나오기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공 던지면서 몸풀죠. 네.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대선주들의 급등은 그냥 그 정도였어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끝나면 분명히 대선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뭐 당대표 뽑는 그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요번에 김여정 문제 아니었으면은요, 윤석열 관련주나 아니면 홍정욱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여정 때문에 다 덮였어요. 실제로 윤석열 씨 관련 테마주 보면요, 다 만들어놨어요. 이번 주에 재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김여정이 덮어버렸어요. 네. 하도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쪽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북한 얘기 언젠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경제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힘들었죠? 어젯밤에도 미국이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자기 나라 경제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그쪽에 투자하겠다. 1조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네. 1조 달러면 1,000조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맞죠? 그죠? 네. 엄청난 돈이었어요. 이걸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따라하겠죠.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정책주들이 경제 대책이나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대북주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에는 이 정책주들이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 할까요? 기업은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1998년도 전후로 해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들이 됐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하겠어요? 활로를 모색하고 있죠.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기업 합병,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겠죠. 그죠? 비상경영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겠어요?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활로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서 뭐를 발표하겠어요? 기업 인수합병 계획, 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 막 발표를 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신기술 테마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이제 미래가 밝기 때문에 삼성하고 현대하고 이제 전장산업이라든지 그런 쪽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큰 테마가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그걸 뛰어넘어서 뭐 커넥티드 카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된다고요. 크게 도약하려고 지금 대기업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싹 무시하고 뭐 하고 있어요?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가 200억이 들었다더라, 700억이라더라. 미치겠네. 왜 저렇게 옥류관 평양냉면 옥류관 주방장은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냉정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북한에서 시선을 떼세요. 떼고 화내지 마시고 빨리 돈 버세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쟁 날까봐, 경제가 몰락할까봐 현금 5만원권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누가 웃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경제 몰락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거 다 휴지돼요. 그냥 불안감에 현금을 쥐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손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쥐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맞죠? 똑같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철저하게 소외당해요. 반드시 주식시장은 단기 조정, 뭐 큰 조정이 오건 단기 조정이 오건 단기 투매가 오건 지금은 단기 투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도 아니에요. 이런 게 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때 누가 웃느냐?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내 마음을 지키고 뚜벅뚜벅 정석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비록 단기 매매만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그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수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절해서 여러분들 평생 열심히 모으신 돈이 있죠? 네, 그 돈을 안 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기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우리 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여러분들 주식 사면 안 돼요.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럴까요? 안 그렇겠죠? 딱 우선주 2개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추천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선주나 이런 품절주들은 좀 저희 단기 위주로 하는 방이 있는데 그쪽에 좀 많이 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라이브 쪽에 우선주를 추천하니까 무거워서 좀 버벅거리고 회원들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하는 쪽에 이제 이쪽에 많이 내려고 하는데 오늘 단기하는 그 방에 이걸 추천을 했어요. 6월 17일 오늘이죠. 아침 8시 48분에 장 시작 12분 전에 추천했는데 넥센 우선주거든요. 아침에 시초가 하나도 안 떴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수익이 29%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방을 이제 리딩하고 있는 전문가인 저나 우리 회원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하잖아요. 오늘 회원들 상한가 먹으신 분들 많아요. 중간에 잘라내지 않고 잘 가져가셨더라고요. 뭐예요? 우리 회원들은 거의 이제 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용사. 뭐 전쟁 난다,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런 소리 들려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직하게 용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내일도 추가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29%짜리 수익이지만 내일은 얼마나 더 큰 수익이 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주들이 지금 크라이막스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급하게 막 올려버린다니까요. 언제 샀냐고요? 오늘 아침에 샀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앞에서 조금 이제 일찍 사놓은 게 있는데 흥국화재 우선주예요. 요거는 수익이 50% 전후가 돼요. 바닥에서 매집 싹 해놨어요. 문자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것도 단기하는 방에서 나온 건데 47%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난 게 하나 우선주죠. 6월 8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인데 저는 월요일 날 추천했는데 수익이 200% 이상 났어요. 오늘도 상한가 갔고요. 눌렸다가 상한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뭐 두산 이웃부이죠. 이것도 오늘 제가 상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략 이제 수익 실현했거든요. 보시면 요런 자리에서 그죠? 요런 자리에서 추천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도 겁내진 않잖아요. 종목을 어디서 사요?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추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 나오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바닥에서 샀어요. 두산 이웃비도 그랬고요. 하나 우선주도 여기서 샀다고요. 오늘 추천한 넥센 우선주도 오늘 아침에 여기서 샀어요. 바닥에서 급등하기 전에 거래 터지기 전에 싹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주식시장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겁을 안 내는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저보다 주식 경력이 더 있으신 분도 아마 여기 이제 방송을 듣는 회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력과 경험이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애매할 때는 우선주가 간다. 분명히 나중에 크라이막스 나오는데 그전에는 들었다 놨다 한다. 회원들한테 그 얘기 다 해드렸어요. 회원들이 우선주 매매를 많이 할 수 있게 제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우선주 막 강의해 드렸어요. 사셔야 된다. 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사야 되느냐? 나중에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알려드렸어요. 왜요? 회원들 수익 내게 드리려고. 최근에 이제 우선주를 많이 추천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원들 개인들 수익 안 날 텐데 수익 어떻게든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회원들이 오늘 보니까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대로 홀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잘 아니까. 잘 아시게끔 수익 잘 내시게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네. 아무튼 리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회원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을 조금 이제 평소보다 일찍 마칠 건데 마무리해 드릴게요. 북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게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북한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경험 많으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40년, 50년씩 살지 않으셨나요? 맞죠, 그죠? 여태까지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어디에요? 지금은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개별주 있죠? 개별주 중에서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종목이 자신 없으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우선주 갖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이거 말고 북한 이슈가 끝나면 그 뒤에 급등할 종목들 지금 매집을 열심히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매집하고 수익 나면 팔고 또 매집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매집하면서 수익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북한 문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북한 문제에서 더 이상 관심을 끊으세요. 그리고 아까 농심처럼 급등하는 대형주가 뭐가 있는지, 그죠? 신고가 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주 아니면 신기술 테마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대선주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대북주 중에서 뭐가 안 빠지고 있는지, 요 얘기를 안 했구나. 대북주 중에서요 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제가 방송할 때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걸 또 해드릴게요. 네, 그때 꼭 들어오세요. 네, 그때 또 이제 방송할 때 알림이 나가니까, 문자 나가니까 그때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절대 불안한 마음에 손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편히 쉬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